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원래 오늘까지 활동 기간이었는데 어제 15일 연장안이 통과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자, 앞으로 활동 계획 이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재 국정조사에서 활약하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옛날에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김 의원님이 반가 하셨었는데 오늘은 그냥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공격을 좀 하려고. 오늘 공격하려고 예, 준비해 주세요. 오늘 1부부터 뜨거웠기 때문에 2부도 공격 모드로 가신답니다. 자, 일단 오늘 8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었는데 의원님 어떤 장면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딱 두 가지 장면인데요. 예. 첫 장면은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문자 두 번을 했다. 12월 2일 날. 네. 제가 아는 국정운영 상식으로 볼 때 예. 영부인이 국정원장에게 국가정보기관의 장관과 문자를 주고받는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던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주는 아니다라고 네, 하면 네, 자주 아니다. 이전에 많이 했다는 이전에 거죠. 좀 있긴 역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야, 역시 V2 보이원 이게 농담이 아니었구나라는 것.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한 발 옆에 있었는데 또 새로운 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 들은 장면이 첫 장면이었고 예.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한테 술을 먹은 것 같더라라는 장면. 내가 반주를 잘해서 아는데 네. 당시 통화를 반추해 보면 딱 알았다. 네. 난 기억이 정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뭐 다른 사람은 그런 말씀하셔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가짜 자기 출근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시는 거지. 그걸 가짜 출근하고 삼청동 안 가도 술 먹기 좋은 곳으로 바꿨다는 의심을 받고 계신데 예. 하물며 부하 직원이었던 그것도 정보기관에서 수십 년간 봉직했던 그런 예. 부하에게 예. 너 술 먹었잖아. 예. 너 진술은 의심해 봐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야, 정말 바닥을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상민 전 장관도 이제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 질의를 지난 화요일에 좀 했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는 안 했지만 단전단수가 적혀있는 쪽지는 멀리서 봤다. 그 돌아가는 와중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고 직접 지시는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많이 비루하죠. 비루한가요? 네.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인데 예. 자기 잘못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지시사항은 봤는데 지시는 안 했다. 전화를 했는데 지시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예. 법관 출신답게 빠져나갔다라고 보는데 절대 못 빠져나간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방청장의 진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단전 단수를 하니까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은 거잖아요. 이 진술만 있으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예. 소방청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또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서울소방본부장과 경기소방본부장에게 예. 경찰이 연락할 거야. 제대로 해. 맞아요. 라고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까지 다 없던 걸로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5군데의 매체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소위 말해서 그 매체를 찝었다라는 건 일반적인 단전 단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비상계엄이 벌어졌을 때 예. 언론사가 피해를 볼 수 있어 걱정되니까 전화해 본 거야라는 이상민 전 장관의 변명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김웅현 법률가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게 뭐 저도 좀 궁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단전단수 쪽지를 받아서 소방청장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가지고 내란 공범으로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건데 그건 미수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쪽지를 보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그 쪽지를 보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했던 것이지 그걸 가지고 저는 공범까지 가기는 어렵고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장관이 이건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말리고 그 정도의 그래도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있는 분이시니까 그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변호인이 된다면 이거는 무조건 무혐의 무죄이기 때문에 뭐 우리 건영 형님이 너무 여기에 또 무섭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이 뭐냐면은 정말 졸렬하다는 거예요.
앞서 이제 김웅 의원과 천하람 의원 간에 설전이 있었을 땐 예.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보는 거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우기기.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그 부분의 권위는 저희 인정합니다. 예. 반주에 대한 높은 권위는 내가 반주를 즐겨서 딱 그렇죠. 알아.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제가 인정하지만 예. 이분 그래서 술 드셔서 헛소리 했을 거야라는 거잖아요. 예. 논리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이상민 장관도 내가 멀리서 봤는데 차 타고 쪽 단전단수가 있었어. 차 타고 돌아가는 내내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됐어. 그래서 소방청에 전화했어. 그러면 혹시 경찰이 오더라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방청장은 해라는 의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이건 한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전화가 합선될 때 누군가 계속 옆에서 둘이 통화하는데 단전단수 해야 돼. 해야 돼. 뉘앙스 가지고 사람 처벌 할 거예요. 뉘앙스라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을 대더라도 어떻게든 본인이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명백한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제가 비루하다라고 했던 것도 비루. 예.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걸 쪽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건도 장관답지 아니고 쪽지. 않아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면 그걸 당연히 보고 확인하고 한 겁니다. 예. 저 먼발치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 감추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단전 단수만 하더라도 제가 이거는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야기 안 꺼냈으면 영원히 이거는 숨겨져 있었을 거예요. 나오지 세상 밖으로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단적인 예가 당일날 비상계엄 당일날 12월 3일날 이상민 장관이 울산 출장을 가는데 정심 전에 야 오늘 용산에서 찾을 것 같아. 울산에서 올라오는 표를 예매해놔라고 합니다. 예. 뭔가 관여가 돼 있다는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예. 그런데 이분이 국회 나와서 아무 조사 입 그냥 닫아버려요. 그리고 맞아요.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도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었던 건데 단전 단수는 못 피해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부하 직원들이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럼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왜 그러면 국수본 강력팀 체포자 10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 제기했죠. 그런데 과거에 하고 지금은 전혀 안 하던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국정조사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증인으로도 들어와 있어요. 4차, 5차 청문회 증인으로도 들어와 있어요. 문제 제기 하실 거죠? 그럼요. 하죠. 다만 근데 그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국수본에서 이제 체포조 명단을 보냈다라는 거고 체포조가 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장관이 쪽지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아니 장관 쪽지는 그것도 좀 따져봐 주시지. 이거는 거기 경찰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10명 보낸 건 맞다. 근데 안내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근데 안내를 하는데 강력팀을 보냈느냐.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사라졌어요. 그게 사라진 거에다가 그다음에 저기 민주당에 있는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국수본하고 엄청 바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국민들이 봤었을 때 야 이건 뭔가 한통속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아이고 왜냐하면 예. 국수본에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잡돌이를 했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찰 출신 의원들이 경찰 출신 의원들이 가서 야 너 똑바로 안 해? 내 또 지켜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그렇게 합니까? 이 내란 사태에 저는 그리고 전 당연히 경찰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게 있으면 진실을 밝혀야 돼요. 근데 저는 군은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키맨입니다. 군은. 그래서 김용현이 전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이 여러 차례 사령관들을 술밥을 먹여가면서 조직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 쪽에서는 누군가가 있어야죠. 그게 저는 바로 이상민 전 장관이라고 봐요. 정황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노상원 아니에요? 노상원? 노상원은 군으로 봐죠. 전 정보사령관. 네, 전 보살님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아기보살입니다. 참고로. 자, 근데 지금 아까 김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민주당이 뭔가 이제 여기에 좀 관여된 게 아니냐. 일단 성일종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김현태 단장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군 전 사령관, 그러니까 국회 봉쇄를 투입된 병력을 현장 지휘했던 김현태 707 단장을 회유했다는 건데 이 회유서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성일종 의원의 문제 제기. 말도 안 되고요. 성일종 의원의 회유가 저는 있었다고. 성일종 의원의 회유가 있어요? 성일종 의원이
그 김현태 단장을 회유하셨다. 네.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김현태 단장이 9일날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맞아요, 당일 그렇죠. 그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나와서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국회에 나와서 똑같은 진술을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점점점 바뀌어요. 헌재에 나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만났거나 그쪽 관련된 변호인을 만났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고 추정이신 거죠? 그리고 예. 성일종 의원의 회유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오늘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제 성일종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기 전에 김현태 전 단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럼 국방위원회를 개최해야죠. 국방위원장이잖아요. 우리 당의 국방위원들이 국방위원회를 열자고 그 난리를 치도 성일종 의원이 열질 않았어요. 국방위원장인데 네. 예. 대신에 김현태를 불러서 그 오랜 시간 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실 구슬렸을 걸로 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은 이 야당한테 물타기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김현태 진술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의 회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한 의심을 갖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뭐랄까 국회에서 했던 진술이나 언제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또 헌재에서 하는 진술이 약간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뭔가 증거가 왔다 갔다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잘 보시면요. 김현태 단장이 헌재에서 하는 진술 우리 김웅 의원님 법률가시니까 아는데 교묘하게 그 선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떤 선을 빠져나가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을 이제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대통령한테 안 받았다고 해요.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곽종건 사령관한테 받은 거죠. 실제로 대통령한테 지시를 안 받았다라고 헌재에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용은 곽종건 사령관한테 받은 거예요. 그럼 곽종건 사령관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대통령한테 받은 거죠. 중간 생략을 하면서 교묘하게 저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 누구도 강요한 적 없고 누구도 회유한 적 없거든요. 본인이 갑자기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헌재 재판을 계기로 주요 증언에 대해서 물타기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양심껏 말씀드리는데 우리 당 의원들이 누구를 회유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분이 몇 없어요. 그 중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분이 성일종 의원. 아니 물론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정말 능력 있는 건 아는데 제가 다음 주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국정조사 4차 청문회가 있는데 성일종 의원님 관련해서 하나 더 까겠습니다. 성일종 의원과 관련한 게 뭔가 있어요? 우리 당에 그렇게 방송에서는 아직 정확히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능력이 안 돼. 긴장하시기 바란다는 우리 김건영 의원님의 말씀이고. 자, 그래서 의원님이 또 최근에 경찰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이 치안 정감으로 승진을 했죠. 치안 정감 경찰 내에서도 이제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 한 치안 정감이 한 7개, 8개? 7명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분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서 논란이긴 합니다만 어떤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의원님? 우리 김용 의원님이 국회 행안위를 하셨기 때문에 경찰 인사와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거는 반론을 못 하실 거예요. 반론을 못 하시고 있어요. 웃고만 있어요. 반론을 못 하고 있어요. 절대 못 하실 텐데. 계속해 주세요. 우선 치안 정감의 정원 TO가 7자리밖에 없어요. 이미 다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으로만 육군 참모총장 아래에 별 4개 아래에 이제 별 4개가 7명, 별 3개가 7명인 거예요. 그렇죠. TO가 다 차서 승진시켜도 임명을 못 해요. 쉽게 말하면 박현수 경찰국장을 승진을 시켜도 임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김봉식 서울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직위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직위는 유지되고 있어요. 임명을 못하는데도 무리하게 승진을 시켰어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만약에 승진을 시켰다면 치안정감 7명도 나름 그 내에는 계급 순서가 있어요. 서열이 있겠죠. 그렇죠. 제일 높은 게 서울청장이에요. 그 다음에 경기남부청장, 그 다음에 부산청장, 이렇게 경찰대학장 이런 순서가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승진을 시켰으면 7명 중에 제일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장 늦게 승진했으니까. 근데 제일 위로 박은 거예요. 아니 저기 의원님, 내가 그럼 그 이야기를 할게요. 검찰 인사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윤석열 검찰총장 뛰어넘어서 했던 게 그때 그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우리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 거기다 보냈다. 그렇게 올려놓고 그때는 그게 파격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입장으로 봤었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경찰국이라는 것을 사실은 만들었고 이 경찰국이 아시겠지만 아무 힘도 없는데 경찰국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거 만들어 놓은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챙겨줘야지. 그 자리 가가지고 욕만 먹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안 챙겨줘요. 그것까지 자꾸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예. 마치 지금 현역 국민의힘 의원 같이 설전을 행안위 대화를 보시는 것 같죠. 자, 반론해 주세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지검장님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건 노점 일탈. 불리하니까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부터를 비롯해서 그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반성해야죠. 예. 내란의 수괴를 만들었던 거라 그거에 대해서는 저 뭐 문재인 대통령도 후회했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의 정상적 절차를 넘어섰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박현수 전 경찰국장이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에 동조한 걸로 의심되는 짓을 많이 합니다. 정황이 있었다. 예, 예를 들면 경찰청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상민 장관하고도 통화합니다. 새벽 1시 경에는 영등포 소장하고도 통화를 해요. 예. 영등포소는 국회를 봉쇄했던 주요인 관할 지역이니까. 네. 왜 통화를 했냐라고 했더니 새벽 1시에 안부를 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궁금할 수도 있지 않냐. 술 한잔 먹고 전화할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잔이 뭐 이러면서. 잔이. 김 의원님 왜 그러세요? 새벽 1시에 무슨 안부 인사냐. 오늘은 삐뚤어진 모드로 지금. 오늘 1부부터 굉장히 약간 괜찮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했을 걸 의심되는 정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12월 4일 날 내란이 친위 쿠데타가 국민에 의해서 정리되고 난 다음 날 박현수 경찰국장이 조지호 청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 다음 날 경찰청장 오후에 왜 만나러 갔냐 확인했더니 인사를 협의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계엄 국면에 말이 됩니까? 자기 승진 인사를 자기가 들고 간 거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경찰 인사의 꽃은 두 자리거든요. 서울청장과 경찰국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경찰국장도 또 바꿨어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사람을 경찰국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누구를 했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승진시켜서 경찰국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하나 정도는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파격 인사가 몇 켜켜이 쌓이는 겁니다. 경찰국장으로 보냈던 사람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하는데 13개월 만에 됐습니다. 통상 3년 걸리는 승진 코스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박현수 우리 서울청장 승진 예정자 이 양반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2년 반 전에 총경이었어요. 2년 반 동안 3단계를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보온 인사 아까 우리 김 의원님 고생했는데 봐줘야 돼. 보온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과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건데 내란에 대한 동조 혐의가 있는 사람을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냐라고 보면 저는 아주 무서운 추리를 하는데 내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인사 뒤에 용산이죠. 이런 인사를 왜냐하면 용산에 대통령이 없는데 용산에 또 누가 있죠? 다 하죠. 왜 문자로도 하시고 하는데. 자 보세요. 경찰 인사는 총경급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의 제청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 추천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이 아니면 해석이 될 수가 없고요. 제가 국정조사에서 최상목 대행한테 왜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쭉 설명을 한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인사잖아요. 옥중 인사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걸 한 거죠 지금. 권한이 근데 지금 내란에 정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황 가지고 지금 사람 잡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상이에요. 거기서 전화를 좀 했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강력팀을 10명 보낸 거 그거는 김 의원님 한 가지만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밤 12시에 국가장 회의를 엽니다. 비상회의를 소집하는데 그 회의에서 박현수 이번에 승진한 사람이 뭐라고 보고하냐. 국회 봉쇄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허위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다 들어갔잖아요. 왜 그러세요? 다 들어갔잖아요. 갑자기 다 건너서 그때 다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가세요. 아니 이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친구요? 이거 진짜. 가장 강력한 비판입니다. 네, 아니, 예, 김웅 의원님에게는 싸우자는 건데. 김웅 의원님이 가장 강력한 비판. 국회 봉쇄를 아니었다고 하는 거는 예. 윤석열 식의 역법인 거예요. 지금 국회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리하면 이 경찰 고위직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 옥중 인사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실 박현수 국장이 나중에 좋은 자리에 갈 거다라는 얘기는 예. 계엄 전에도 일부 있었어요, 그쪽에.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애정하는 인사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예. 물론 일각의 주장이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은으로 우리 정권들이 끝날 것 같은데 너 고생했으니 이번에 서울청장 한번 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최상목 대행이 재가를 한 건 정말 잘못했다고 보는 게 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그겁니다. 검찰이 갑자기 이거 기소 안 하면 어떡하지? 구속 안 시키면 어떡하지? 왜?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으니 경찰이 11째 수사권이 있죠. 하지만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경찰이 지금까지 대통령 말만 듣고 무슨 언론사 비판적인 언론사 압수수색 들어갔고 이건 안 하고 권력에 휘둘리고 있었는데 예. 혹시 대통령이 11째도 경찰이 덮으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함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은 구속됐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여러 가지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친윤으로 분류되는 그것도 아주 애정을 경찰 받았던 고위직이 그렇죠. 고위직이 서울청장으로 간다. 이건 넘버 2 자리거든요. 사실상 경찰에. 아니, 그거는 근데 국민들의 불안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저도 그럴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막 다 이상하게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불안감을 없애줄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그거 하나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왜 민주당 그 고 오 요한나 그 사건 청문회 왜 안 엽니까? 갑자기 왜 아니 그네 서울로 진짜 가다가 제주도로 가자 그러세요? 그거네 진짜 민주당에 그거 하나 꼭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직장 내 괴롭힘 그것도 법안도 민주당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 거 맞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청문회 안 열어요? 김웅 의원님이 많이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형이 좀 요즘 궁화하신 것 같아요. 원래 저런 스타일이 아니신데 주제를 돌리시는 건 경찰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경찰 인사 마무리해 주세요. 경찰 인사가 경찰이 13만입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구테타라는 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게 가장 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13만 경찰들에게 눈치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직 끝나지 죽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니네 괴롭힐 수도 있고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아까 우리 김웅 의원님 말씀처럼 봐주기 위해서 보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결이 다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청장은요. 넘버 2가 아니라 넘버 1이에요. 사실상. 예. 본청장 경찰청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청장이 넘버 1이에요. 넘버 1을 이렇게 임명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해야죠. 밑장을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껏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라고 봐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 의혹, 인도 방문 의혹,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고요. 예. 너무 당연하죠. 사실 이것도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샤넬에까지 가서 샤넬 본사한테 가서 옷 달라고 해서 그 포렌식 뜨고 야 이게 여사님이 입은 거 맞아? 라고 확인하는 거가 샤넬이 놀랬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예. 마지막에 두 분이 공감을 이뤘습니다. 예. 계속 뭘 이런 걸까지. 아니, 아쉬운 건 변진의 의원은 또 왜 무혐의를 줬답니까? 난 참. 아니 저기 국회의원님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죠. 근데 하지 말라고 제가 했었어요. 방송에서도 나와서. 네. 그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중요한 만남이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 두 분이 만났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아직 내란 진압이 제일 우선순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두 분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포용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김경수 전 지사는 복당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당이 좀 넓어지고 외연이 확장되고 다양성을 보여주는 차원인 것 같고요. 개헌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땐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헌. 예, 네. 개헌과 관련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통합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이후에
또 김동연 지사라든지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만날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좀 더 취하시면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것 자체로만 목표로 삼지 말고 그러니까 당이 좀 더 외연이 넓어졌다, 색깔이 다양해졌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체감할 수 있는 걸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죠. 그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도 그걸 절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본인이? 대표.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나자고 하고 다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면 변화된 내용들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언을 하시면 뭐 어떤 구체적으로 당직이라도 드려야 되나요? 아유 뭐 그런 것까지 그건 당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당직은 아니고. 예. 뭐가 될지는 당 지도부에서 깊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뜨거운 25분이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